네,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측정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백석대 유성열입니다. 사실은 그 아동 청소년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만드는 과제를 통계개발원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 구성하는 과제를 작년에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그 통계개발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지금 이제 그 지표를 작성을 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그런 지표 체계 구성과 관련된 여러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가 끝나면 대충 무엇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소개드리는 쪽으로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지표 체계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한국의 사회 지표라든지 국민 삶의 질 지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지표 체계들이 국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삶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 체계는 사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특히 개인의 어떤 국가가 그 개인의 어떤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노인의 시기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개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이 아동 청소년의 어떤 삶을 좀 더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지표 작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 하는 건 그렇게 없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간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아니면 방정환 재단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백서하고 청소년 통계가 이제 매년 발간이 되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거하고 통계하고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업무가 대상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명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표들을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합적인 어떤 그런 지표 체계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들이 시작한 과제는 제일 먼저는 이런 지표 체계를 좀 구축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포괄적이고 다양한 지표 통계를 포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지표가 필요한지 그 지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표에 대한 정의와 산식을 만들어 보고 실제 지표를 작성을 해서, 그래서 한국 아동 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올해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 체계 구축은 사실 이미 작년에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지표 정의와 산식을 지금 만들고 실제 지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계획이나 평가에 활용을 하고, 정말 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국내외 사례를 작년에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동 청소년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제 사회 지표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거 기반 옹호 활동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고 그거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은 올해도 보고서를 냈고, 그랬는데 몇몇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실 그 보고서에 있는 거 진짜 아니에요라는 보고서를 이 친구들이 또 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 이 친구들을 불러서 아마 얘기를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쪽 분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권리협약, 국제 아동 권리협약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동 중심적이다. 그래서 아동을 인생의 주체의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을 그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 그 아동 청소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아동 중심적인 주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행복, 뭐 긍정 발달, 행복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현상은 아동 청소년을 무엇인가 우리 항상 그 아동 청소년을 정의할 때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꼭 넣거든요.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well becom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이 친구들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well becoming도 중요하죠. well being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고 행복한가 이거를 측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아동 청소년들의 삶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환경적인 요건을 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브론펜브레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브론펜브레너가 이제 이런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브론펜브레너의 이런 관점이 거의 뭐 일종의 바이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아동 청소년이 속해 있는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맥락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그 외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OECD에서 아동 웰빙 지표라는 걸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전부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학교 생활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여기 지표의 내용을 보시면 괴롭힘, 학교 선호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만 이제 그 주관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객관 지표를 통해서 그래서 아동 청소년 웰빙, 그러니까 아동 웰빙 지표라고 하는 거 OECD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세프에서도 아동 웰빙 지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원이 6개로 되어 있고 차원의 내용들을 보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지표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먼저 번에 유엔의 사례에 비해서 OECD의 사례에 비해서 지표 수가 좀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EU에서도 마찬가지로 넘어갔군요. EU의 경우에도 지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EU 아동 웰빙 지수라고 해서 여기 이번에 이제 영역을 4개 정도 설정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아동 웰빙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어떤 지표 체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매번 작성을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그런 영역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건강, 그다음에 개인 관계, 그리고 물질적인 웰빙, 교육적 웰빙, 행동, 주택과 지역 환경, 사회 경제적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모든 지표에서 같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은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웰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좀 행복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 큰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크기 전에 먼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측정하겠다라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키츠 카운트라 그래서 이제 민간 재단에서 작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키츠 카운트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은 민간에 작성을 하는데 주별로 작성을 해서 이걸 주별로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주별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부 지표는 저기 보신 바와 같고, 그다음에 국내의 또 미국의 사례에서 Child and Youth Wellbeing Index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건 대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정기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그게 조금 빠르죠. 그리고 지금 이 PPT가 무지하게 빨리 넘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만든 게 한 50장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마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냥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의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를 보면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안 차일드 웰빙 프로젝트라 그래서 대학 연구자들이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민간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안정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에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야기한 그 먼저 사례들, 그다음 민간 기구에서 나오는 경우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연구에 나온 경우에서 그 방정환 재단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지표를 작성하고 있긴 합니다. 작성하고 있긴 한데 주로 이제 민간에서 작성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동 청소년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지수라고 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하는 자국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라고 해서 방정환 재단에서 하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의 이 부분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매우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국제 비교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행복도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지표들이 갖고 있는 영역들을 보면 또 건강 안전하고 교육적 웰빙이라는 부분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정도 겹치는 게 주관적 웰빙, 물질적 웰빙, 이 정도가 이제 서로 한 두 군데에서 겹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하나씩 나오는 것이 행동 위험, 주택, 가족 형태, 사회경제적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정책 수립계획에서 성과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통계들을 사용해서 이제 성과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지표로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표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련 있는 그런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달적 접근이고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관점,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간다는 관점을 어차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인과 환경, 그리고 환경도 여러 다층적인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관점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권리적 접근이라고 해서 아동이 갖고 있는 권리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가야 한다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 관점은 아동의 관점에서 실제로 아동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맥락보다는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작성 원칙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발달 과제라고 맥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측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지표인 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웰빙과 웰비커밍을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그리고 실제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지표,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자료 수집이 현실적인 그런 지표들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면 이제 가운데 아동 청소년을 놓고 바로 밖에 가족, 그리고 그 위에 지역사회, 거시사회 이렇게 어떤 다층적인 환경들을 설정을 하고, 그런 환경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맥락들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측면, 특히 이제 이 아동 청소년 지표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연령 범위는 0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0세부터 24세까지라는 그 범위의 나이 또래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의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여러 가지 연구들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선행 연구들을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크게 건강, 학습 발달, 여가 활동, 그다음에 안전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 주관적 웰빙, 물질적 수준 및 환경 이렇게 전부 7개의 영역을 영역별로 이제 지표를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주관적 웰빙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영역으로 따로 떼어서 그래서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표 체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로축을 살펴보면 아동의 어떤 그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로축은 아동 청소년의 생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여기 이건가요? 하여튼 또 다른 축은 그 연령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그 작은 정육면체들이 모여서 큰 정육면체를 이루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크게 세 개의 축에서 한쪽은 영역, 한쪽은 환경, 한쪽은 연령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서 지표를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배경 지표로서 그 인구라고 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은 매우 중요한 그런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표를 구성을 했는데 보시면 크게 생태 체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 개인, 그다음에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 거시 사회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그 영역으로는 건강, 학습 발달, 물질적 수준 환경, 여가 활동, 안전 행동, 대인 관계, 주관적 웰빙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후기 청소년기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그 세 개의 축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표를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일단 선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의 경우는 157개, 청소년의 경우는 158개, 그래서 총 지표를 구성을 하고 각 영역별로 저런 식으로 이제 지표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작성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지표를 작성을 하고 사실 저희들이 올해쯤 연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일단 만들어진 지표를 가지고 현재 여기 있는 지표 책에 이제 쭉 나와 있는 지표들 중에서는 실제 생산되고 있는 것도 또 있고, 그다음에 생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생산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뭐 생산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또 이제 도저히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빠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추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또 삭제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 전체적인 지표의 상세한 부분은 여전히 조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 쭉 지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들은 전부 지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FGI를 실시를 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직접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표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뭐 관련 부처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 실제 그 민간 재단에서 이런 작업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지표 작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지표 작성을 위해서 지표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 검토위원회를 그래서 한번 회의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지표 체계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감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정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재 지금 그 지표 정의와 지표 산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마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지표 작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작성이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지표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표 DB를 작성해서 언제든지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중고등학생들 초중고별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견 수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동청 사회지표 작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0세에서 24세까지를 작성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세분화 변수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 연령, 학교급, 지역, 그다음에 그 SES 정도를 삼고 있고, 구축 연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2000년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메타데이터 작성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각각의 지표별로 이런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그 갖고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실제 이제 지표 작성을 하고 보고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보고서를 쓰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그 실제 어떤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뎁스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지는 여전히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웰빙 보고서라고 하는 걸 연말에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금 이 과제는 크게 그 올해까지 해서 한 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그 펀딩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펀딩을 열심히 따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3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 번째 나온 해의 그 아동 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는 정말 그 좀 이렇게 정말 체계를 갖춘 그런 보고서를 내는 걸 목표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런 그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체계 작성과 관련된 발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